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지난주 힘든 시장을 마치고 맞습니다. 오늘도 좀 시장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괜찮은 종목들 잘 짚어주시는 매니저님을 통해서 네. 오늘 힘내시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7일에 또 한국 선제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8% 넘게 급등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한국 선제는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스테인리스 사업부와 철강 사업부 그리고 선제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증시가 지금 5거래일째 코스닥 증시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거래일, 또 우리 공매도 재개인에서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형 조선주와 또 중소형 철강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선제 같은 경우도 철강 관련해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전고점 라인대, 박스권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해주면서 강한 매기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950원 라인대를 돌파하고요. 오늘 최고가가 4,045원까지 갔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한 12%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한 상태에서 안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상 3,8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셔가지고요. 똑같이 3,950원을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4,4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익절가 3,800원이라고 네.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거래일에도 네. 철강주를 소개해 주셨어요. UST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UST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스테인리스 업체입니다. 매출의 네. 98% 이상이 스테인리스 관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녹이 슬지 않는 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임새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건설과 또 조선의 가장 필수 자재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살짝 소폭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소폭 조정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수가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5거래일째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로 7,900원을 제시해드렸고 돌파 시에 8,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6,500원 말씀드렸는데요. 6,6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ST도 가격 전략 다시 짚어주셨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관련주를 또 들고 오셨었어요. AD칩스도 한번 차트보면서 들여다볼게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도 시총상위 셀트리온 그룹주뿐만 아니라 또 IT 섹터에서도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오늘 좀 과도하게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시장 자체의 흐름은 전략 후강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미 지난주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까지만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또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IT와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D칩스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내에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U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국내 유일한 파운드리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주 후반에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1,620원대를 말씀드렸었고 돌파 시에 1,79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요. 1,320원 말씀드렸는데요. 1,4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D칩스도 이렇게 가격 전략 다시 짚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는 네. 좀 뒤로 갈수록 좋은 시장이 형성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새로운 2가지 섹터로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열어주실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컨택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여행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컨택트 섹터입니다. 네. 여행주를 소개해 주셨네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랜만에 들고 오신 만큼 또 달리자라고 제시해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네,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4월부터 서서히 이제 한국인 입국자를 한해서 자가격리 기간을 축소하거나 또는 면제해주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행사별 프로모션이 계속해서 좀 강화 조치가 나오는 등 앞으로 또 백신 여건까지 이제 발급이 됐을 때 앞으로 여행 관련 종목들이 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백신 또 집단 면역이 생겼을 때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컨택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여행 항공 섹터인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여행 항공 섹터들이 좀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서도 집단 면역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또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여행 관련 섹터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백신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또 수혜를 받을 네, 수밖에 없는 섹터니까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은요. 여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랑풍선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내에서 대표적인 종목인 노랑풍선을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9% 상승하고 있고요. 28,8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노랑풍선을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백신 관련해서 노쇼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 또 화이자도 부작용 사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일부 또 이제 그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거에 이제 당근책으로 2주간 이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때 2주간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5월 5일을 기준으로 그 백신 관련해서 1차와 2차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은 앞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조치가 이제 취해지는데, 지금까지 1차를 접종하신 분들이 이제 300만 명이 넘었고요. 1차, 2차 모두 완료하신 분들이 6%, 전 국민의 6% 정도가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해외에서도 이제, 근데 만약에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맞은 분들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가 면제가 제외가 되고요.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국가나 어떤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개 국가, 뭐 그리스, 체코, 몰디브 등 우리 한국인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자가격리가 이제 면제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벌써 15개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많은 국가들이 한국인이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가 이제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여행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자가격리가 없고, 또 그리고 이 바로 됐을 때는 바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그랬을 때 여행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패키지랑 이제 개별 여행 상품, 여행 서비스를 주업을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이제 만약에 종식이 되고 이후에는 여행 관련해서 이제 폭발적인 소비, 보복 소비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1년 넘게 여행업이 굉장히 지금 뭐 힘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패키지 상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직판 수요가 굉장히, 직접 판매 수요가 다른 여행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또 그리고 패키지 여행에서 자유 여행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랑풍선의 매출에 대한, 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작년에는 모든 여행 항공주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급감이 됐었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핵심 인력을 제외한 구조조정을 이미 진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악재도 충분히 반영됐고요. 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지금 그 차트에 분명히 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작은 호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2주간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5월부터 서서히 또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에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백신 보급에 따른 또 집단 면역이 생겼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여행과 또 항공 종목들이 가장 크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 종목이 노랑풍선이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노랑풍선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악재가 주가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그럼 어떻게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뭐 인도를 비롯해서 지금 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여행 항공주들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또 폭발적인 소비가 보복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5,5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고요.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면 좋겠고 26,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31,500원으로 돌파 시에 34,500원 라인대를 잡고요.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여행주가 잘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비료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비료 관련 네. 섹터, 오늘 농업 맞습니다. 관련주들이 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비료주 지금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비료 또 시장이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농업 비료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 OMB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진입했었고 그 외에 뭐 경농을 비롯해서 또 한일사료, 현대사료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또 그 기대감도 계속 수혜로 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대북주로서 또 이제 인도적 지원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되면서 두 가지의 재료로 오늘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미 오늘 뭐 효성 OMB를 비롯해서 이미 급등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대응해 보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조비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대북 정책 관련해서 네.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 걸로 전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대장격으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비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조비 가격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6.33%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23,5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말 동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색 대북 정책 검토가 이미 지난달에 완료가 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일괄 타결이 아니고 또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단계를 밟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조정된 접근을 요구한다. 그리고 단계적 접근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근데 다만 제재 압박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이 이제 북한을 이제 압박을 했고 또 김여정이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이나 또 이제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제 또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오히려 그 점이 경협주들의 오히려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조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미국 행정부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예전에 DJ 정부 시절 또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세계 식량 관련해서 이제 지난달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또 상승이 나왔었고 또 옥수수 선물 지수가 5% 이상 상승이 나오는 등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네. 또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크게 좀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전반적인 또 경협주들이 1에서 2%, 2에서 3%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단계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 인도적 지원으로 가장 먼저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인도적 지원에 같이 상징 같은 종목인 조비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한한령 관련해서 네. 재료가 있다고도 들었는데 가져오신 차트는 한 3%대 상승폭이었어요. 지금 6%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조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이 거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북 정책의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인도적 지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손절 라인대를 21,0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1,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료 또 농업 비료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종가 기준으로 최근 52주 안에 가장 또 종가가 또 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가볍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25,500원 라인대를 좀 제시를 해드렸고 돌파 시에 28,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조비 가격 전략 이렇게 들어보셨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만큼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지금 지나치게 시장에서 지금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제가 전략 후강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난주에 충분히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딱 한 종목을 장 끝나고 4시 반에 엠뱅골드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엠뱅골드 사이트에 4시 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반 기억해 주시고요. 김준호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